함께해 주실 배우분들과 제작진분들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박수. 저는 그냥 서서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농담입니다. 자, 우선은 저희 배우분들과 제작진분들 임팩트 있고 아주 그냥 의미 깊게 깔끔하게 자기소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 분씩 해주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립소녀를 극작하고 연출한 동주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립소녀에서 연영 역을 맡고 있는 현채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까이 역할을 맡은 김한별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명무 역할을 맡은 김현섭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디네시 역할을 맡은 서성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심화를 연기하고 있는 권미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경혁 문현정입니다. 그러면은 처음 질문은 우리 연출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립소녀를 통해서 아동학대와 방해에 관해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우선 저도 사실은 아동 학대에 굉장히 무관심했던 삼자로서의 경험이 가장 많았던 사람이었었고요. 다만 2019년 겨울에 되게 작은 동기로 우연히 NGO 단체를 통해서 실제로 인도 무자파르푸르 지역에 여자 아이를 결연 맺고 후원 활동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아주 작은 후원이긴 했지만 그 덕에 실제 그 지역 아이들 이야기를 좀 지속적으로 소식을 접해오고 있었었는데 그 다음 해 저희 나라에서 연달아 아동학대 사건들이 터지면서 좀 더 이전과는 좀 다르게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큰 괴리감을 느끼기도 했고 그거를 계기로 이제 립소녀를 처음에 이제 기획을 했는데요. 그래서 사실 아동학대는 어떤 그런 동기로 시작을 했는데 원래 처음에 대본을 집필을 할 때는 이 아동학대 가해자를 처벌하는 이야기로 집필을 하고 있었어요. 아마 우리 배우들은 알고 있었겠지만 근데 집필 과정에서 이 법률 자문을 제가 받으면서 이 아동학대 가해자들을 처벌하는 데 있어서 증거가 불충분하다거나 아주 미미한 것들은 그냥 기소 처분이 되기 때문에 그 판례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저도 새롭게 알게 되고 되게 무기력함을 굉장히 많이 느꼈는데 그래서 이 극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하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방임으로 인한 어떤 폭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극에서 할 수 있는 일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방임이라는 주제는 집필 과정에서 새롭게 생긴 거였고요. 그 덕에 어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폭력도 분명 있지만 저는 아동학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오면서 굉장히 일련의 폭력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또 여러 가지 형태의 폭력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주제를 통해서 좀 관객 여러분들과 제 3자로서 과연 어떤 태도를 취할 수 있을 것인가를 좀 고민을 해보고 싶은 마음으로 이번 공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연출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참 멋지시죠? 한 분에 답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질문은 우리 채아 배우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긴장되시나요? 학대 피해자 연영을 연기하셨는데 어려운 점은 없으셨을까요? 다 어렵죠. 사실 다 어렵고
사실 처음에 연영을 맡게 돼서 이제 분석을 시작하고 이제 연영을 점점 가까이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다 어려운데 제일 어려운 거는 이렇게 피해 생존자분들이 쓰신 책도 많이 읽어보고 영상도 봐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연영의 입장을 이해해 볼 수 있을까, 조금 더 공감해 볼 수 있을까라는 숙제가 되게 컸는데 사실 아직까지도 그거는 제 안에서 감히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감히 전 지금 무대에서 이렇게 연기를 하고 있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아픔이겠다, 상처겠다 라는 거를 사실 늘 되새기면서 하고 있어서 저한테는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다 긴장이 되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순서대로 앉으신 건가요? 마치 짠 듯이. 자, 다음 질문은 우리 별이 배우님한테. 대표적인 사일런트 까이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뭘까요? 저도 이거 진짜 궁금했어요. 저도 사실은 그 관객분들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보고는 싶은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까이라는 인물은 어떤 경계에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소리가 들리는 세계와 눈으로만 보이는 세계, 그리고 엄마의 사랑과 그리고 또 학대 혹은 방임의 이 경계에 있는 세계, 소통과 단절되는 그 세계의 그 경계에 있는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경계에 있는 인물을 어떤 세계로 이끌어 주느냐는 제일 첫 번째로는 아마 양육자일 것 같고 그를 지켜보는 다른 어른들의 몫이 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작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과는 별개로 어떤 그 질문을 좀 던지는 인물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인물을 어떤 세계로 우리가 이끌어내주면 좋겠느냐. 작품 준비하면서도 아동학대 기사들을 여전히 많이 접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을 뭔가 좀 안전한 세계로 또 보호받는 그런 처지로 어떻게 하면 가게 해줄 수 있을까. 명무의 대사에 어떤 게 이 아이를 위한 것 같으세요? 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되게 마음에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관객분들이 그런 답을 오히려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이어서 제가 딱 여기 정도까지만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서 죄송합니다. 우리 까이 말 너무 잘하시죠? 2시간 또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예,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현석 배우님. 예, 명무를 보면서 답답한 순간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명무가 생각하는 방임이란 건 어떤 걸까요? 이게 명무가 생각하는 방임이라는 게 명무가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방임인 거죠? 두 가지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그래요. 예, 편하신 대로 관객분들 보시면서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방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많이 해봤었는데 1차적으로 우선은 두 가지 정도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첫 번째는 그 사람의 책임, 의무. 그 대사 중에 저보고 연영이 이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한 또 책임이 있고 또 심하는 부모로서의 그러한 책임이 있고 그러한 책임에 있어서 다 하였는가? 그리고 또한 이제 진짜 이 아이를 위해서 그러한 선택을 했는지 아니면 그 안에는 숨겨져 있지만 진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행동인지 이것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걸 계속 공부하고 하면서 단지 그 두 개로만 방임을 판단할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의 신념이라는 게 참 너무 다양하고 그리고 또 위험하기도 하고 그러한 신념을 어떤 쪽으로 가지냐에 따라서
그 앞에 얘기했던 두 가지가 다 성립하더라도 아동들에게는 충분히 방임의 행동이 될 수 있는 지점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심화도 그렇고 그러한 지점에서 참 이 방임이라는 잣대가 참 그거를 판단하기가 참 쉽지 않은 거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러한 지점에서 잘 생각하고 네, 그렇게 해야 하는 거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너무 무거운 질문을 했나 봅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네, 성영 배우님. 네. 디네 씨는 미워할 수 없는 캐릭터인데 결국 미워해야 하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폭력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자고 했는데 그 디네 씨가 생각하는 폭력은 무엇일까요? 당황하셨나요? 질문이 네. 다시 한번 제가 해드릴까요? 생각하는 폭력은 그러니까 사실은 사전적 정의는 똑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것도 근데 제가 86년생이거든요. 근데 그 오디션을 지원할 때 오디션 원서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 아동 폭력과 뭐 방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맞죠? 근데 이제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저랑 비슷한 세대에 계신 분은 아시겠지만 정말 많이 맞았어요. 초중고 때 진짜 정말 많이 맞았어요. 엄마가 막 저희 엄마 나쁜 사람 안 진짜 사랑하는데 그때 훈육은 정말 무식했어요. 막 빨개 먹고 내보내고 알아서 살아 약간 이런. 근데 생존했어요. 신기하게. 그리고 막 그 옆집 아주머니가 불쌍하다고 잠깐 들여보내주고 이러고 또 초등학교 때 기억에 남는 사건들이 4학년 때 그럼 만 9세잖아요. 사실 까이랑 비슷한 나이인데 집중 안 하고 만화를 이렇게 그리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오더니 머리를 잡고 막 때렸어요. 진짜 개패듯이. 그리고 5학년 때 발야구에서 졌다고 남자애들 일렬로 세워놓고 자기가 신고 있던 슬리퍼로 싸대기를. 근데 그때는 그게 폭력이라고 생각이 안 들었거든요.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근데 지금 생각하면 내가 까이구나 라는 생각이 살짝 드는 거예요. 그때 생각하면 만 9세, 만 10세인데 너무 좀 무식하게 맞았다. 근데 그게 지금 생각했을 때 훈육의 방식이 분명히 지금 느끼지만 선생님의 감정이 들어있었어요. 뭔가 외부 일에 대한 스트레스로 우리한테 풀었던 게 느껴지고 가끔 이제 그때 초등학교 친구들이나 고등학교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정말 우리를 생각해서 그렇게 패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이제 생각이 들면서 뭔가 이제 나이가 먹을수록 예전에는 그냥 물리적 폭력, 이것만 폭력이라고 생각했다면 좀 더 이게 폭이 넓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언어 폭력도 폭력이고 뭔가 내가 상처를 어느 정도 받았다면 그게 폭력이라고도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좀 이렇게 새롭게 좀 생경하게 느꼈던 일이 뭐였냐면 제가 연기를 이제 29살 때 오춘기가 와서 한 5년 정도 그만뒀었어요. 전혀 다른 일을 하다가 다시 이제 컴백을 했을 때 그 5년이란 시간에 미투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그냥 뭐 자연스럽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면 5년 뒤에 돌아왔을 때 이제 그 의상 치수 재준 선생님이 배우님 죄송한데 터치해도 될까요? 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 전에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막 이런 게 되게 많이 변화가 됐구나. 그래서 그냥 단순히 이렇게 물리적 폭력이 아니라 뭔가 이 사람의 하트에 뭔가 이게 상처가 되면 그런 것까지 확장이 됐구나라고 요즘은 느끼고 있습니다. 네. 네, 어릴 때 맞았던 얘기 하셨을 때 저도 되게 크게 공감이 가서 비슷한 시대 사람이구나.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예, 미나 배우님, 희망은 뽑히지 않은 폭력의 뿌리이자 동시에 어머니이기도 한데 표현하는 것 자체가 어렵지 않으셨나요? 어렵죠. 근데 모든 배우에게 있어서 어렵지 않은 역할이 없을 것이고 어렵기 때문에 흥미롭고 재미있는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빠랑 거의 비슷한 유년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폭력을 쓰는 어머니에 대해서 그렇게 생소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다만 애석하게도 제가 엄마가 아직 아니어서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참 어렵다는 생각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나의 엄마를 생각하고 나의 엄마의 엄마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국 이 모든 것, 내가 이제 심아에게서 찾아야 하는 모든 것은 사랑이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심아의 행동이, 폭력이 정당화될 수는 없겠지만 심아의 모든 행동은 다 사랑에서 시작되는 거구나. 우리 엄마가 나를 때렸던 것도, 우리 할머니가 우리 엄마 7남매를 키우면서 내버려도 방임했었던 것도 모든 것이 다 사랑에 의해서였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물론 아픈 아이를 병원에 보내지 않는 것 자체는 이해할 수 없죠. 하지만 그것이 내가 아는 세계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라는 것은 그건 다 사랑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면서 너무나 영광이었고 어려웠지만 즐거웠습니다. 아,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예,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예,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여기 현정 배우님. 네. 예, 차경은 NGO 단체 일원으로 가장 이성적인 인물로 보입니다. 맞나요? 저는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인데 네네. 여기선 이성적인 인물이라서 제가 아마 그 괴리감 때문에 좀 아. 힘들었고요. 네. 그러면은 네네. 차경이 생각하는 진짜 도움이란 어떤 걸까요? 제가 이제 하는 대사 중에 그 책임져야 할 부분만 책임지면 된다고 이제 연영한테 이야기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저는 또 반대로 아이가 있어서 약간 감정이입이 훅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왜 이런 말을 할까라는 말에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두 가지로 이제 추려봤는데 하나는 이제 직업적인 특성상 의사이기 때문에 환자한테 감정이입을 하지 않아야지 정확한 진료라든지 어떠한 그 선을 유지하면서 유지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많은 구호 활동을 하면서 저 또한 아마 그러한 감정적인 소용돌이 속에서 있었을 것 같고, 그게 아마 제가 아끼는 후배인 연영한테도 가는 게 염려스러워서 저한테는 아마 가장 소중한 친구가 연영이기 때문에 연영을 지키기 위해서 아마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너를 지켜야 그 다음에 많은 친구들을 도와줄 수 있어 라는 말로 아마 그런 식의 도움을 이야기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예. 명쾌한 대답 감사합니다. 네. 예. 예,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연출님께 제가 마이크 드릴게요. 네. 극에서 소가 까이를 상징했는데요. 무대 위에도 소 콧노래가 함께 합니다. 아, 네. 예,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립소녀 극 안에서 이 소와 까이는 우리가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대상으로 상징화가 되어 있어요. 실제로 이제 공연을 준비할 때 리서치를 하다가 인도에서 이 소 사체를 발견하고 이 힌두교인들이 이제 폭동을 일으킨 사건을 접하게 되었었는데 사실 한국 정서로는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이슈였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물론 힌두 정신으로 비롯된 사건이긴 하지만 이 신념과 종교 의식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건드려진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한테 되게 인상이 강한 사건이었었고요. 그리고 또 한국 정서로 생각을 했을 때 이 소가 우리나라에서는 또 이 노동과 한 집안의 어떤 재산으로 또 상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학대받는 아이를 상징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소가 나오게 됐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무대에 걸려 있듯이 이 소에게 족쇄를 채우고 있는 저 콧뚜레가 사실 저는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세월호 사건 때 가장 많이 봤었던 그 리본
모양으로 보여서 좀 학대받는 아이들 아니면 정말 억울하게 죽은 아이들을 좀 애도하는 마음으로 저렇게 무대에 걸게 되었습니다. 예, 그런 의미가 있었군요. 예. 어떻게 관객분들도 저의 질문을 통해서 좀 궁금한 점들이 좀 해소가 되셨을까요? 아, 예. 그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신 관객분 딱 한 분 정도만 시간상 한 분 정도만 좀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혹시 있으실까요? 뭐 자유롭게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뭐 디네 씨 눈은 왜 그럴까? 막 그렇게 그런 거 질문하셔도 되고요. 예. 사심이 들어간 개인적인 하고 싶은 말씀 하셔도 되고요. 아 예. 연출님께 질문하고 싶은데요. 네. 이 작품을 집필 시작하시고서 공연 4년까지 걸리신 기간이 일단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연출가로서 약간 사적일 수도 있는데 연출가로서 인생의 초목표와 네, 그리고 세상에게 바라는 점이 네. 궁금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제작 기간을 물어보셨죠. 제가 처음으로 립소녀라는 이 작품을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는 2022년도였어요. 그리고 계속 머릿속으로 이 이야기, 내 안에서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뭔가 발화점이 있나를 좀 생각을 하면서 계속 기획 구상을 하다가 작년에 2023년에 좀 너무나도 기회가 좋게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이 작품 개발비를 지원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 건 작년 4월. 네, 저희 이제 배우들이랑 이제 팀을 꾸려서 배우들이랑 다 같이 이 작품을 스타트를 끊었고, 그리고 여름, 가을까지 제가 이제 집필을 하고, 사실 그 집필은 공연 이 극장 들어오기 전까지도 계속 수정하고 많이 고민을 해서 거의 N차 대본으로 작업을 하긴 했는데 거의 한 1년 정도가 걸린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제 인생의 초목표 뭐 초까지는 모르겠는데요. 목표는 사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너무너무 많고 그 중에서도 지금 제가 작업하고 있는 영역 안에서의 뭔가 목표라고 하면은 계속 이야기할 수 있는 거. 네, 그러니까 이렇게 무대에서 계속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 스페셜한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친구가 많이 없어서 이렇게 많은 분들과 소통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나도 되게 큰 의미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계속 지속적으로 무대에서 좀 유의미한 이야기를 계속 해나갈 수 있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가장 큰 목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이상의 목표라고 하면 그걸로 인해서 저도 한 사람으로서 좀 성장하고 어른이 되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큽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뭐였죠? 세상에게 바라는 네.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와 좀 연장선인 것 같은데요. 저는 크고 작게 다 우리 모두에게 폭력이라는 키워드가 우리 안에 다 조금씩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클 수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미미할 수도 있고 또는 있지만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또 누군가에게 내가 폭력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예민하게 검열하지 않으면 서로가 서로에게 굉장히 쉽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폭력적인 어떤 환경에 노출이 뭔가 표면적으로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세세히 볼 수 있는 시야가 좀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또 그거를 도와주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답변이 되셨나요? 아,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시간 관계상 이제 질문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이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관객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은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예,
행복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